네, 오늘장 전강 후약을 예상하셨습니다. 또 저가주를 공략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산 김도영입니다. 네, 상승세가 돋보이는 요즘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참 궁금하고요. 또 지난 10월 30일에 주셨던 신세계 인터내셔널 전일 고가 기준으로 7%대 수익률을 뽑아냈는데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계절적과 시기적으로 궁합이 좀 맞아 있는 상태에서 어제 부근을 만약 제외하고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업종에 대한 순환매를 제외하고는 고점에서 차익 매도들이 발생이 됐었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극과 극인 부분이었는데요. 바닥권 쪽에서의 업종 순환매 또는 그동안 차익 실현 욕구 쪽으로 나왔던 고점 대롱 등에서 살짝의 눌림 조정이 나왔던 것으로 매수가 쏠리는 특징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우리나라 자체적인 소비 부분과 함께 해외 쪽에 광군이나 블랙 프라이데이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나와 있는 상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익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관점인데요. 19만 8천 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계속 끌고 올라가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 앞부분에서 지난 한 3개월 정도 기간의 매물대를 좀 소화하고 가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분에서 한 번 더 확인 사살이 돼야 될 필요는 21만 5천 원에서 22만 원 밴드 정도에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서 19만 8천 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익절가 관점에서는 끌고 올라가지만 만약 이탈할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가자라는 관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아침 갭이 저희 고점 변곡가 부분을 뚫어내면서 시가로 출발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시장 부분이 긍정적으로 화답해서 왔는데 수급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의 상승 추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주도했을 때 10월장 그러니까 하락할 거야 조정을 열 거야 라고 했던 것은 기관 쪽의 페이크성이 좀 나빴는데 상승을 할 때마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위해서 올랐거든요. 하지만 어제 출발 모습에서는 기관은 선물 쪽에 매수 공격을 해줬고요. 외국인들은 선물 쪽 공격을 해주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오늘 중요한 것들이 또다시 한 10시 40분. 글쎄요,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부분은 다음에 이슈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실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경기 둔화가 일시적이다라는 것이 미국과 유럽 쪽에서 해석을 했죠. 그 부분에 시진핑의 방미 가능성도 언급되면서 어제 신고가를 만들었는데요. 중국 차이신 10월 서비스 관리 지수 PMI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확인하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제 경기가 둔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때문에 고점이 돌파를 잘 해주었지만 해외 쪽의 키높이가 상해 쪽에서 맞춰줬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시 3,000포인트를 탈환을 한다라면 우리나라 동반에서의 추가 이제 이번 상승 파동 그러니까 10월 달이 참 좀 깨끗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중간에 크게 좀 변곡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관점에서 이제 차이신의 추이에 경기 둔화 일시적이었다라는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예상치는 52.8 정도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가지겠죠. 달러 위안화와 그다음에 달러 원에 대한 하락 추세 부분 제가 아직까지는 되돌림으로 완벽하게 이 하락 추세가 마무리 단계로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뷰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중요 포인트 상의 고점 부분의 징후들이 포착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캔들의 분석에서도 그랬고요. 모두가 보시는 보조지표에서도 보조지표의 근거 속에서도 좀 나왔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원달러 환율 부분에도 하락 부분이 다시 한번 1160원 이탈 부분이 살짝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지 말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두 위안화와 원화 모두 다 중요한 변곡 구간의 갭을 메꿨습니다. 특히 위안화도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가 있다라면 시장은 반대적으로 상승 랠리를 좀 더 즐기러 간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식의 선물 변곡가 쪽으로 놓고 보면
돌파 변곡 쪽에서는 어제 이제 강하게 갭이 뜨고 키높이가 드디어 맞았습니다. 해외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드디어 맞았기 때문에 이 상승 랠리를 좀 더 짜내면서 이번에 올라갈 상승폭까지 좀 올라가주면 좋겠는데요. 고점 부근은 273점 70포인트에 추가적으로 돌파가 또다시 안착이 돼야지만 이쪽에 남아있는 마디가들을 두 마디 정도를 일단 확인 사살을 하러 들어간다. 주초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점 부담 여부가 생기실 수 있는데 현재 기관의 뷰는 반복해서 지금 매도 때릴 자리가 아니었다. 순간에 바뀌었던 부분에 저도 착시 부분에 조금 페이크에 좀 속았던 부분이긴 한데요. 저점 지지 변곡은 281.45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살짝 눌려준다고 해도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눌려봤자라는 포인트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봅니다. 오늘의 필식 테마 쪽은 지난번에도 한 번쯤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런 관쪽에 건축 자재 쪽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로 LG 하우시스 지금 한 땀 한 땀 바닥권은 강하게 콘크리트 벽으로 지금 다지고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58,000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끌고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KCC 지난 시간에는 언급을 좀 드리지 않았었는데 다른 종목분들의 캔들 모습이 좀 더 이뻤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KCC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눌림이 아무리 강하게 들어온다고 해도 23만 원에 대한 훼손이 없으면서 눌림 부분에서는 매수 타이밍으로 끌고 올라가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현대리바트인데요. 역시 이제 아직까지는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매물을 이제 작게 좀 소화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더라도 14,200원에 대한 훼손, 그러니까 강력한 지지력 부분에 대해서 붙여서 매수를 잡고 끌고 올라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마지막 쪽으로 IS동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전체가 매수를 할 수 없는 종목이다, 거래량 때문에. 하지만 기업 가치를 놓고 보면 건축 자재에서 상당히 숨어 있는 품절주 형태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32,400원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면 계속해서 이제 끌고 올라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초 상승 랠리 쪽으로 말씀 좀 드렸던 것들이 아직까지는 훼손이 안 했고요. 중간에 월, 화, 수 중에서 살짝 속임의 눌림이 하나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만 속지 말고 고점 징후 찾으러 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고요.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식